민두식 회장이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은 지 겨우 2달 만에 휠체어를 밀고 주주총회장 문을 직접 열고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순간 장내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 회장님 하고 부르짖었고 누군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 주주석 한켠에서 그 광경을 올려다보던 장 여사 스텔라장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남들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장 보자는 거죠. 회장님. 스텔라장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기까지 며칠 전부터 일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나씩 되짚어봐야 합니다. 얼마 전 민간그룹 비밀 아지트처럼 쓰이던 카페 뒷방. 문태경, 장 여사, 그리고 모태주 셋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날 공기는 괜히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세고 막은 거예요? 문태경이 서류철을 탁 내려놓으면서 물었어요. 모태주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스로 막긴 했는데요. 장 여사가 걱정이네요. 회장님, 사람들 진짜 눈에 불 켜고 뒤지고 다니거든요. 장 여사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난 괜찮아요. 내가 버린 판이기도 한데요. 이제 와서 물러서면 더 웃기죠. 대신 태경 씨, 당신이 더 조심해야 돼요. 민두식 회장이 이제 나도, 태경 씨도 우리 둘 정체를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예요. 문태경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금은 병원 침대에 묶여 있어서 그렇지 하반신만 풀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은요, 입 하나 막으려고 회사를 통째로 태울 사람이에요. 장 여사가 낮게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그 웃음 안에 오래 묵힌 공포와 경멸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랑, 태경 씨랑. 우리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을 거예요. 모태주가 중간에서 눈치를 보다가 장난스럽게 끼어들었는데요. 여사님은 제가 지킬 거고요. 태경 씨도 몸은 알아서 잘 지킬걸요. 아니, 나 한 주먹 하는 남자예요. 김선재 주먹에 한번 묵사발 나보긴 했는데 그건 실수였고요. 농담하지 마요. 장 여사가 곧바로 잘랐습니다. 난 솔직히 웃음이 안 나와요. 태경 씨야 젊고 튼튼하니 어떻게든 버티겠죠. 나는 한 번만 더 회장님 쪽에서 손이 들어오면 그때는 그냥 끝이에요. 우리 쪽 사람 하나씩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라니까요. 문태경이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마음을 다잡는 듯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기왕 온 김에 끝까지 가야죠. 어차피 조만간 주주총회 열릴 거예요. 큰딸이 루시아가 벌써 주주들 끌어모으고 있다면서요? 네, 주총 준비한다는 연락 들어왔어요. 모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회장님도 태경 씨도 둘 다 위험해요. 큰따님은 회장님을 완전히 내려앉힐 생각이고 회장님은 깨어나자마자 둘 다 없애버릴 생각일 테니까요. 말 그대로 사방이 전부 지뢰밭이죠. 문태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승부수 준비해야죠. 장 여사의 시선이 그 말에 딱 멈췄습니다. 마지막 승부수요? 네. 문태경이 서류철에서 얇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껍데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USB였는데요. 장 여사는 그걸 보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거 혹시 회장님 비자금 계좌 내역 20년치. 문태경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 기록. 아기 바꿔치기 날 밤 공 실장이 작성한 간호일지, 사본이랑 당시 산부인과 CCTV에서 복원한 일부 영상도 같이 들어있어요. 모태주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여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기부신탁 계약서도 들어있습니다. 여사님이 왜 평생 회장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났는지 주주들 눈앞에서 아주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장 여사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기부신탁. 그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는데요. 그건 내 치부도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평생 숨기고 싶었던 부분까지 다 까발려진다고요. 문태경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사님도 다치고 나도 다쳐요. 우리 둘은 이 판에서 절대 깨끗한 사람으로 끝날 수 없을 겁니다. 대신 회장님은 다시는 이 회사로 못 돌아오겠죠. 감옥으로 가든 병원에서 남은 날을 보내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 마음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복수와 생존, 체면과 진실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감당할 것인지. 결국 장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나도 여기까지 왔으면 같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끝은 봐야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문태경이 눈을 들었습니다. 태경 씨는 끝까지 살아남는 걸 포기하지 말아요. 난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빠져나갈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태경 씨는 한경수 씨 아들로 그 이름 되찾고 그 사람이 뺏겼던 자리 찾아와야죠. 복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것까지 책임져야 해요. 알겠어요? 문태경이 그 말을 듣고 눈을 피했다가 이내 다시 장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여사님은요? 여사님 인생은요? 난 애초에 이 집 들어올 때부터 제 인생 따로 없었어요. 장 여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집, 이 회사, 이 집안 아이들 그게 내 인생이었지. 지금 와서 나 혼자 살겠다 하면 그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모태주가 그 말을 듣다가 괜히 눈이 뜨거워져서 툭 내뱉었습니다. 여사님, 그런 말 진짜 별로예요. 너무 멋있어서 제가 더 찌질해지잖아요. 장 여사가 그제야 조금 웃었어요. 그러니까 태주 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옆에 있어요. 주총날,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 그거 제대로 터져야 하니까. 한편 같은 시각, 요양병원 VIP 병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던 민두식 회장은 며칠 전부터 이미 의식이 또렷하게 돌아온 상태였어요. 다만 하반신이 말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뿐이었죠. 회장님, 왜 이제야 와? 민두식이 들어오는 남자를 보자마자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간그룹의 직무대행으로 앉아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래된 신복이자 필요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방패막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야 깨어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공손히 허리를 숙였어요. 큰따님이 회장님을 빼돌려서 병원까지 숨기는 바람에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죄송합니다. 됐어.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앞으로나 잘해. 민두식이 손을 휘젓더니 눈빛을 가늘게 줄였습니다. 안 그래도 자네한테 해줄 말이 있었는데 그 장여사랑 문태경. 조심해. 그것들이 자네를 속이고 있어. 네. 직무대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사님이랑 태경 씨가 왜? 얘기하자면 길어. 민두식이 말을 끊었어요. 아무튼 그것들이 작당을 해서 나한테 복수하러 올 거야. 나를 사법 처리하겠다나 뭐라나 문태경이 그게 내 앞에서 직접 날 법정에 세우겠다고 선전포고하고 갔어. 그 정신 나간 놈이. 직무대행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법 처리라뇨 회장님을요? 아니 감히 누가. 그러니까 미친 것들이지. 민두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네도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회사 상황이 장난이 아니야. 자네가 직무대행으로 그나마 컵 사발이 안 깨지게 붙잡고 있는 거지. 조만간 주주총회 열릴 거다. 큰딸 루시아가 주주들 다 끌고 와서 자네를 내쫓겠다고 설치고 있어. 저를 내쫓겠다고요? 직무대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회장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인데요. 지분도 부족하고 입지도 불안해서 그런지 큰따님 눈에는 제가 계속 웃음거리로 보이나 봅니다. 웃기고들 있네. 민두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자네가 지분이 왜 없어? 나한테 증여받은 거 있잖아. 까먹었나? 그게 얼마나 되나요? 회장님이 그동안 워낙 여러 사람 명의로 지분을 나눠놔서 제가 가진 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지분율 계산은 나중에 하고. 민두식이 말을 잘랐습니다. 중요한 건 루시아 지분보다 자네 지분이 조금이라도 많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주총에서 자네가 밀려나지 않겠지. 자네가 밀려나면 누가 대신 맞아줄 건데. 난 아직 이 다리로는 법정까지 못 걸어가. 직무대행이 그제야 눈치를 챘습니다. 아, 또 나를 방패로 세우겠다는 거구나. 차라리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지분을 전부 큰따님께 넘기셔서 합쳐서 막는 건 어떻습니까? 감히 한번 떠봤는데요. 민두식이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내 지분을 루시아한테 넘기라고. 자네 지금 내 앞에서 농담하나? 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지 내가 지금 이 꼴이 된 것도 반은 그년 때문인데 뭘 더 줘.
민두식이 이를 갈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그냥 자네한테 더 넘길까 생각 중이야. 자넨 어차피 내 사람이고 내 말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직무대행은 속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말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내 지분까지 싸그리 빼앗아서 나 하나만 감옥에 보내겠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우선은 제가 주총만큼은 막아보겠습니다. 큰따님 쪽에서 움직이는 동향도 계속 보고 드릴게요. 민두식이 침대 끝을 꼭 쥔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그래. 자네가 버티기만 하면 나도 이 다리 힘 다시 붙여서 회사로 돌아갈 거야. 하반신 마비. 웃기지 마. 나 민두식이야.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이틀 뒤 물리치료실에서 그는 몰래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다리는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듯 하면서도 생각만큼 움직여주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없다. 주총까지 기껏해야 한 달 남짓인데. 그 사이 반대편에서도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루시아는 민강타워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서류를 쫙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주명단, 위임장, 자문 변호사 의견서. 테이블 위는 전쟁 준비 상황실이나 마찬가지였죠. 현재까지 확정된 지분만 합쳐도 직무대행 쪽보다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변호사가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회장님이 각종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숨겨둔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가 변수입니다. 그게 움직이면 판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루시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숨겨둔 지분을 누가 쥐고 있는지 다 아는데요.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해요. 변호사가 눈을 피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누군가는 바로 지금 병원에서 민두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직무대행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요? 루시아가 천천히 물었어요. 깨어났다는 연락 아직도 못 들었죠? 네, 따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양병원 쪽에서 공식적으로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만. 루시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겠죠. 내가 숨겨놨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게 문제네. 사실 루시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민두식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가 완전히 돌아오기 전에 회사를 정리해야 해요. 이 집도 이 그룹도 더는 그 사람 장난감이 아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다른 감정도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였던 자신을 이제는 그림자에서 끌어내려 빛 가운데 세우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신을 끝내 대타딸처럼 다뤄온 아버지에 대한 분노. 루시아 씨. 그때 방문이 열리며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주총 준비 생각보다 순조롭네요. 축하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리 위로를 해드려야 할까요? 루시아가 그를 향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지금은 축하보다 정보가 더 필요하죠. 문태경 쪽, 장여사 쪽 움직임 좀 캐왔어요? 예, 나름대로. 김선재가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말했어요. 둘이요, 생각보다 독해졌어요. 그냥 감정적인 복수극인 줄 알았더니 자료도 꽤 많이 모았더라고요. 비자금 계좌, 아기 바꿔치기, 기부신탁 꺼내들면 주주들 눈이 확 뒤집힐 만한 것들. 루시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기부신탁까지요? 네. 여사님 이름으로 된 그 계약서 있잖아요. 김선재가 슬쩍 떠봤습니다. 루시아 씨 입장에서도 꽤 불편한 문서일 텐데요. 어쩌면 이 집 족보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루시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집 족보는요, 이미 뒤집힐 대로 뒤집힌 지 오래예요. 다만 누가 더 많이 다칠지 그게 문제죠. 태경 씨가 그걸 끝까지 각오하고 나올까요? 그게 문제는 아니겠죠. 김선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어느 편에 설지, 언제까지 양쪽 다 속일 수 있을지 그거지. 루시아는 김선재의 속내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용할 수 있을 만큼만 믿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판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계산을 굴리는 사이 주주총회 날짜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총 일주일 전 문태경, 장여사, 모태주 셋이 다시 카페 뒷방에 모였습니다. USB 복사본은 3개 만들었어요. 모태주가 말했어요. 하나는 여사님 금고,
하나는 태경 씨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제 로커 안에. 셋 다 동시에 털리진 않겠죠. 설마요? 설마 하는 일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장 여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이제 와서 겁먹을 순 없죠. 오늘부터는 우리도 숨지 말고 나가서 얼굴을 보여요. 회장님 라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문태경이 장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여사님, 혹시 후회는 안 돼요? 후회? 그건요, 진작에 끝났어요. 장 여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이 집 들어온 날,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을 이 집에 저당 잡힌 거예요. 지금 내 명의로 된 기부신탁이든 뭐든 결국 전부 그 사람 손에 있었던 거고요. 이제서야 도로 빼오는 거면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모태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주총날 여사님도 직접 나가실 거죠? 당연하죠. 장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없이 이 집 이야기를 끝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문태경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 한경수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목소리를 낸 그는 괜히 어색해서 웃었어요. 이제 진짜 끝을 보게 생겼습니다. 복수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상하죠. 막판에 와서는 복수보다 이 사람들이 더 걱정돼요. 여사님도 그렇고 태주 형도 그렇고. 위패는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지만 문태경은 왠지 아버지가 대답해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라. 내가 시작했잖니. 그는 서랍에서 USB와 서류들을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 시계를 벗어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어요.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아버지, 나 여기까지는 왔다. 그 말만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 민강그룹 임시 주주총회 날 아침 민강타워 대회의실 앞은 이미 대혼란이었습니다. 언론사들은 못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여긴 주주만 입장 가능합니다. 위임장 확인해주세요. 경호원들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고 각종 스캔들로 이미 이름이 알려진 민강그룹이라 기자들도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죠. 주총장 안 앞줄에는 루시아와 직무대행, 주요 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중간쯤에는 중소주주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한켠 문태경과 장 여사, 모태주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요. 세 사람 앞에는 각자 이름표가 놓여 있었죠. 떨려요? 모태주가 장난처럼 물었어요. 지금 농담이에요? 문태경이 웃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장 여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떨리는 거 좋네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나도 떨려요. 근데 오늘은 누가 뭐래도 우리 날이에요. 적어도 진실이 처음으로 이 방 안에 들어오는 날이니까. 잠시 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민강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보고가 끝나고 본론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 현 직무대행 해임의 건. 루시아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지난 몇 달간 회사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아버지, 민두식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는 누군가에게 놀이터가 되었고요. 불투명한 의사결정, 비자금 의혹, 인사전횡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사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직무대행이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말씀은 거창하지만 실상은 사적인 감정 아닙니까? 큰따님께서 회장님의 신뢰를 잃으신 뒤 제게 직무를 맡기신 건 회장님 본인이십니다. 그걸 이제 와서 뒤집겠다는 건.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면 되겠네요. 본인이 직접 누구를 신뢰하는지, 누구 편에 설지 말씀하시겠지요. 그렇게 말해놓고 루시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근데 아버지, 지금 여기 못 오시겠죠? 내가 꽉 막아놨으니까. 의장이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총장 뒤편 커다란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호원 몇 명이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길 좀 비켜주십시오. 휠체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었습니다. 회장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라면 그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뭐야 깨어나셨다고.
누군가는 중얼거렸고 루시아의 얼굴에서는 피가 쫙 가셨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 의사한테. 민두식은 휠체어를 밀어주는 간호사를 밀치듯 손을 뻗어 스스로 바퀴를 굴렸습니다. 하반신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상반신과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강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참 별꼴들을 다 보네. 그가 마이크도 없이 낮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회의장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누구를 해임한다는 거야? 루시아가 겨우 정신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떻게? 딸년이 아버지를 어디에다 가뒀는지 나도 궁금하더라. 민두식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지 루시아. 날 완전히 묶어놓으려면 최소한 내 입만이라도 막았어야지. 이 정도 다리 상태면 휠체어 타고 주총장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직무대행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살았다. 회장님이 직접 들어오셨으니 오늘은 내 목이 날아가는 일은 없겠지.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조용히 일어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문태경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민두식의 눈이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래. 한경수 아들. 그가 또렷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나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떠들고 다닌다더니 오늘이 그날인가 보지.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한경수. 예전에 그 분식회계 폭로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그 사람. 조각조각 잊고 있었던 과거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죠. 문태경은 숨을 고르고 준비해둔 USB를 꺼냈습니다. 주주총회 규정에 따라 소액주주도 발언권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의장님, 자료 상영 요청합니다. 의장이 당황해서 루시아와 민두식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 순간 둘 다 동시에 이 요청을 거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결국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 상영을 허가합니다. 단 회의 안건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충분히 관련 있습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회사가 누구의 손에 있었고 앞으로 누구 손에 있어야 하는지 그 판단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고 앞쪽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숫자와 도표, 계좌거래 내역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계좌, 수상한 송금 내역. 여기까지는 뭐 재벌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문태경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 다음입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오래된 흑백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 복도, 분주히 오가는 간호사들. 그리고 어느 순간 갓 태어난 아기 2명이 실려가고 그중 한 아기는 다시 다른 방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간호사 옆에는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어요. 지금은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젊었을 때의 민두식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루시아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문태경은 화면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는 족보에, 한 아이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뻔했던 날. 그때 누가 어떤 아이를 어디로 보냈는지 지금 이 방에 계신 몇 분들은 아주 잘 아시겠죠. 어디선가 누군가가 억눌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장여사 스텔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의자 팔걸이를 꼭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는구나. 그러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평생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눌러놓았던 진실이 마침내 자기 발로 걸어나가는 순간이니까요. 민두식은 이를 악물고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꺼. 저거 당장 꺼버려. 그가 고함을 질렀지만 경호원들조차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누구도 섣불리 그의 편을 들 수 없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문태경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사님께 미리 양해를 구한 부분입니다만. 두꺼운 서류철 한 권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스텔라장 여사님 명의로 된 기부신탁 계약서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한 아이의 인생과 이 회사 지분을 동시에 묶어두는 족쇄였죠.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그 아이 인생이 이 그룹의 소유가 되어야 했는지 오늘 여기서 다 같이 보시죠. 회의장 공기는 이제 더 이상 그냥 회사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두식 회장은 처음으로 진짜로 두려움이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여기까지 가지고 들어오다니. 그가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던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지분도 아니고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민두식은 건드리면 끝장난다는 공포.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공포가 서서히 혐오와 냉정한 계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민두식 자신만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료 상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방금 보신 내용은 앞으로 회사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각자 판단하십시오. 이 회사가 누구 손에 있어야 하는지. 그때 뒤쪽에서 장 여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단단해져 있었어요. 잠깐만요. 장 여사가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다 망가질 거 제가 직접 말하는 편이 낫겠죠. 문태경이 놀라서 말렸지만 장 여사는 조용히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괜찮아요, 태경 씨. 여기까지 온 김에 나도 내 몫은 해야죠. 주총장 안에 또 한 번 숨죽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 여사가 입을 열려는 그 순간 민두식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덜컥 잡았습니다. 스텔라장. 그는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임여는 순간 너도 끝장이야. 생각 잘하고. 장 여사가 그를 바라보며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듯 웃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둘 사이에 생각 잘하고라는 말 쓸 타이밍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채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산부인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 말까지 하고 화면은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멈춘 듯 했습니다. 주주들도 임원들도 시청자들도 다음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었는데요. 이제 이 집안과 이 회사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한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한 문장이 결국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무너뜨릴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